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토마토 투자자문 오윤희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지난주 후반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밤사이 미국이 혼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고 오전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잠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후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잠시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면서 결국 시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538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11억 원, 63억 원 순매도를 보여줬고 선물 시장에서는 역시 기관이 1,14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46계약, 950계약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을 보인 가운데 은행과 비금속, 광물 업종이 상승이 두드러졌었고요. 음식료와 운수창고 그리고 종이 목재, 화학, 철강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준 가운데 의료정밀과 전기, 가스, 전기전자, 섬유, 의복, 서비스 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주도 업종 살펴보면요. 삼성 SDS 관련주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S가 상장되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크레드가 1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국정보인증이 7% 그리고 삼성물산이 0.9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아주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화장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9%, 아모레지가 9.11%, ACT가 7.5%, 한국콜마가 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정부가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성 ITX가 12.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NSC 3.91%, 그리고 GMP가 4.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관련 소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이었죠.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 심장 수술을 받아서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희 회장의 롤이 컸잖아요. 카리스마 경영도 이 삼성의 한 몫을 좀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CEO 리스크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건희 회장님이 좀 몸이 안 좋다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SDS가 상장된다는 소식도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리스트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그동안 많이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EO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영향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건희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서 지금 체크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따른 영향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공기업 업종, 그중에서도 KTNG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KTNG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KTNG의 흐름이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기업 쪽에서도 KTNG 같은 경우는 환율과 또 실적에 따라서 공기업 쪽에서 환율과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아주 계속해서 또 외국인과 함께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TNG는 앞으로도 좀 더 유망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금요일 KTNG는 2.09%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업종과 종목들 그럼 다시금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디지털 업종과 또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공기업 업종 이렇게 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디지털 광고 업종은 지방선거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경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제가 5월 7일에 말씀드렸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총 6.8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 운수장비 업종은 만기일에 완성차 업종으로 집중되었던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신 브레이크가 5월 8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총 1.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공기업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수급의 힘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은 32일째 그리고 연기금 이 7일째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특히나 KTNG 부분에서 이런 매수세가 뜨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KTNG는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5개의 주도 업종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5개의 주도 업종 이번 주에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볼 업종으로는 저베타 업종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업종, 그리고 건축 자재 업종,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종과 그리고 지수형 ETF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베타 업종은 그 저베타 업종의 특성상 안정성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이 저베타 업종은 자신의 몫을 해주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에다가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베타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저베타 업종으로는 식음료 업종이 있겠고 화장품과 담배 업종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업종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요즘 참 뜨거운데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기계 중심의 단순한 데이터 생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업종은 그 사람 중심의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로 생성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 중심의 사업화 정보 생성 기술이 사업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빅데이터 업종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축 자재 업종도 최근 2분기 이후에 주택 산업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전방 산업의 개선 효과가 이런 기대되는 업종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소재 업종은 반도체 장비 업종은 일본하고 경쟁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소재 업종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회피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쪽으로 또 뒷받침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업종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지수가 만기일 이후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폭이 있고 또 기관의 그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형 ETF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안정을 추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업종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안정성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수랑 좀 연동성이 낮은, 민감도가 낮은 저베타 업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재료가 있는 빅데이터,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건축자재, 여러 가지 업종을 좀 골고루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장은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지수형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그 지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수를 추적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형 ETF는 그 추적과 해지를 통해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사실상 그 거래세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들이 진출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 또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또 예상 지수 밴드를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예상 지수 밴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수형 ETF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형 ETF 종목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만기일 이후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쪽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 종목이 그 매수세 감소라든가 또 매도 반전했을 때는 기관이 지수 상승의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되겠고요. 수익률 게임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되겠습니다. 이럴 때 파생 상품을 통해서 그 지수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수형 ETF를 통해서도 이 주식 거래한 것과 똑같이 이런 유사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지수형 ETF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코덱스 ETF가 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그 단기 수익성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지수 상승을 추적하는 대표적인 ETF로서 지수 변동폭 대비해서 2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또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이 지수형 ETF, 특히나 코덱스 레버리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같은 의미에서 지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의미에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을 추적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고 또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코덱스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만기일 이후에 기관들의
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서 수급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도 기관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상 지수 밴드와 함께 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를 통해서 지수를 추적해 보는 것도 수익률 차원에서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고 인버스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이 두 종목을 모두 다 소개해 주신 것, 그러면 투자 판단을 할 때 혹은 접근을 할 때 어느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그 장 초반에 시작할 때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게 될 그 예상 지수 밴드를 통해서 그 밴드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장 초반에 10시 이전의 상황을 보고 지수가 상승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수를 하락으로 10시 이전에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면 또 괜찮겠고, 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인버스를 소폭 매수를 하셔서 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금일 예상 지수 밴드로는 일단 1954포인트에서 1971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변곡점으로는 1941포인트, 1980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그 시장 예상 그 밴드 내에서 상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가 1960포인트를 만약에 수복을 해준다면 1933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변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포인트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지 관심 있게 보시겠고요. 196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해지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종목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세인데요. 따라서 이럴 때는 지수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ETF를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0시 이전에 지수가 약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반대로 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코덱스 인버스를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날씨가 맑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